네, 오늘 시그널픽은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석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그 국민의힘 경선 2강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네. 물론 과반 득표자 나올 수도 있지만 사자 구도에선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2강 후보가 나올 것 같아요. 당직을 맡고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미 뭐 결과에 영향 줄 만한 투표는 다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누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2명. 그 한국일보 기사였나? 그 각 캠프별로 이렇게 누가 될 것 같냐라는 조사를 각 캠프에. 네. 그 낸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안철수 후보를 제외 아니다. 저 김문수 후보 측이 김문수 한동훈, 네. 한동훈 후보 측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측이 김문수 홍준표.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김문수 후보는 다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김문수는 상수고 이제 그 안에 조합만 가지고 따져보면 김문수 한동훈이 제일 유력한 거 아닌가. 왜냐면 각 후보별로 그 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그냥 각 후보들이 내놓은 안을 보면 김문수 한동훈이 가장 유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제 채널A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보수 진영 후보들은 뭐 이건 뭐 이미 여러 조사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수치니까 이재명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다 모으면 그래도 한 10%대 그러네요. 안팎의 예. 차이가 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도 집어 넣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에겐 좀 안 되는 저런 상황이에요. 저 와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이 나머지 주자들 사이에서는 좀 앞서고 있는데 저런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지금 국민의힘 경선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한덕수 대행이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앞서서 우리 뭐 구자룡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어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랄지 어떤 미국과의 관계랄지 중국과의 관계랄지 이런 게 너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그 국민들의 우려 때문에 한동훈이랍니다. 저 한덕수 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세가 좀 높아지는 양상을 좀 보이는 거건 철저히 이재명 대표의 약점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들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을 맡았던 사람이긴 하나 국민의힘 자체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도 한덕수 대행에 대해 투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도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어떤 신임으로 투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지가 네. 어느 정도 합치다 보니까 예. 우리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근데 그 일단 단일화 변수가 있잖아요. 네. 한덕수 대행이 출마는 뭐 결심을 굳혔다고 하지만 본인 혼자 이제 내가 완주하겠어, 무소속으로 끝까지 뛰겠어 이건 아닌 거고 그렇죠. 다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나오는 거니까 아마 앞으로 이 이슈가 좀 가장 중요하게 대선판에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앞서서 한 대행이 이런 뭐 국민적인 열망을 받아서 출마를 했다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키려면 명분을 좀 잘 쌓는 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수의 국민이 왜 나오는 거야라고 좀 의아해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저도 이제 뭐 당 조직부총장이니까 지금 우리 후보들이 한참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 그리고 우리 4명의 후보들이 집중되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 당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관심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건 네, 사실 우리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큰 페널티죠. 예, 그쵸. 게다가 우리 당 후보는 그 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내는 기탁금, 뭐 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꽤 중요한 문제죠. 네, 그리고 그 뭐 예선, 뭐 4인 경선, 2인 경선을 뚫어서 최종 후보가 되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도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실수가 나오면
본인이 본선 경쟁력에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비고비를 넘어가서 후보가 되는데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원샷 경선을 해서 우리 당 후보랑 1대1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당 후보들의 공정성 시비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예. 그다음에 실제로 당 바깥에서 그 만들어진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 내지는 국민의힘 뭐 위원장들이 지지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법적인, 실무적인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같이 곁다 있다 보니까 사실 풀기가 쉽지 않은 방정식입니다. 그게. 시간이 또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어제 저희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더 좀 준비를 해봤는데 단일화 시에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해보면 지금 그 경선을 뛰고 있는 4명의 후보와 붙여봤을 때 다 한덕수 대행이 앞서게 나옵니다. 근데 저건 좀 제가 그냥 해석을 좀 해보자면 일단 새 인물이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정말 좀 안정적으로 지금 대행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고 나오는 지지율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보면 저건 좀 당연한 수치 같고 근데 저대로만 단일화를 실제로 하게 되면 너무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여론만 있고 한다면 검증도 없이 이제 한덕수 대행이 뭔가 본선에서 나온 주자들과 결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좀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원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보다 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는 경우에 더 많이 몰립니다. 늘.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라 네. 윤석열 정부의 뭐 무도한 어떤 뭐 비윤리적이고 그다음에 비합법적인 문제들을 짚어냈던 검찰총장으로서 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대통령까지 된 건데 네. 저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에서 잘 보다시피 그러니까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거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뭐 한덕수 대행이랑 1대1 적합도라면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긴 하지만 정치를 시작하기 직전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열망을 할 때 보면 늘 보수 진영의 1등 주자로서 거의 그렇죠. 확고한 자리를 위치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치를 하지 않은 그렇지만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여기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여전히 실무적인 법적인 뭐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이 단일화 과정에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막상 출마 선언하면 이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좀 그렇죠. 실제로 나왔을 때 봐야 되니까. 그렇죠.